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수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인수격은요, 그 월지에 이제 그 월지 십신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일단 그래서 그 월지에 그 지장간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 투출한 십신이 우선입니다. 격용신의 1순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가 투출했으면 인수격입니다. 정인이면 정인격, 편인이면 편인격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 월지 포함해서 삼합이나 반합이 되는 경우, 방합은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방합은 그 천간으로 뜨지 않아요. 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이 되거나 이제 그것도 없다. 투출도 없고 삼반합도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월지 그 자체가 격이 됩니다. 용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보면요. 경금일간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제 격 잡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경금일간인데 그 월지가 술토다. 예를 들어서 예, 술토다. 그럼 편인이죠. 편인 그 십신이 편인이죠. 예. 투출을 만약에 여기서 무토가 했다. 그래도 편인격입니다. 그쵸? 이제 정화도 있고 여기 보면 신금도 있고 술 저기 무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신정무가 있는데 지장간은 다 외우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투출한 게 만약에 정화다. 뭐 정술이란 말은 없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정화가 투출하면요. 정관격이 돼요. 그러니까 편인격에서 정관격으로 변격돼서 최종적으로는 정관격입니다. 만약에 무토가 그냥 투출을 했다. 그러면 얘는 강한 편인격이죠. 힘이 좋은 편인격입니다. 투출 안 해도 편인격이기 때문에 투출을 하면 더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 무토가. 그 다음에 만약에 신금이 투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겁재잖아요. 경금의 겁재죠. 그러니까 겁재격이 됩니다. 겁재격. 그래서 용신은 식재관살 중에 하나를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록겁격, 뭐 양인격 이런 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편인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여기 원국에 투출을 안 했어도요. 이렇게 안 해서 뭐 만약에 이렇게 편인격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정화가 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예. 정화 대운 때는 이 사주는 정관격으로 변격돼요. 그러니까 격국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우리가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 계속 변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뭐 어릴 때 인간관계가 쭉 뭐 7, 8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격이 되면요. 그 정관격에 맞춰서 또 사주를 풀어야 돼요. 일단 우리는 이제 원국 먼저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을 항상 보셔야 된다. 삼반합인 경우는 술이니까 뭐죠?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인수랍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수랍이 돼 있다거나 경우일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뭐 반합도 돼요. 오술도 되고 인술도 되고 인호도 되고 뭐. 근데 이 경우는 월지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 사주는 편인격에서 정관격이 돼요. 인호술이니까 화가 동하잖아요. 이 정화가 동한다고 해서 이 경금 일간의 술토는 되게 좋아요. 술토 월지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인수하고 정화 정관, 인수하고 정관하고 이 겁재가 굉장히 서로 관계가 유정하다고 그래요. 예, 정이 좋다, 유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도 사주 용어인데 유정하다, 무정하다, 유력하다, 무력하다. 뭐 그런 유무력은 우리가 뭐 금방 와닿죠. 힘이 세다, 뭐 뿌리가 깊다, 뭐 통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정, 무정은 뭐냐면은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서로 돕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는 정관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정관도 인수를 좋아해요. 정화도 모토를 좋아하고 모토도 정화를 좋아해요. 이 경우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편의는 겁재도 좋아합니다. 예, 비견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나중에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겁재는 정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어떤 사람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상상을 해보잖아요. 손님들 오면. 그러면은 일단 이 월지 지장간을 보고서 이 십신을 따져본 다음에 요들의 관계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일단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살 것인지가 보여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 여기 중기 분기 얘네들은 대세운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도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되게 이것만 딱 봐도 뭐 이 구성이 아주 엉망진창이 아닌 이상 중상 이상은 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세 지장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월지 지장간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막강하죠. 막강해. 천간까지 투출을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정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투출을 안 해도 정관적인 삶을 살 건데 투출까지 하면은 다른 십신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되게 관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꼭 조직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조직 생활도 되고 남편도 되고 뭐 자식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 태도가 되게 성격이 돼요. 성격. 정관격들은요 되게 좀 대나무 같아요. 네. 뭔가 좋게 얘기하면 되게 올곧다? 예, 그런데 조금 뭐 부정성이 나오면은 좀 융통성이 없죠. 예. 나는 이게 맞으면 이걸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결정할 때, 그때 그 자기 성격이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관적인 성향이 되게 많은 거에 좌우를 한다는 거죠. 영향을 주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지장간 얘기하냐고 시간이 10분 갔는데, 일단 이제 우리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는 요거 월지를 위주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월지가 인수격일 때 정편인 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죠. 정인격하고 편인격은요 되게 많이 달라요. 그 같은 인술에도 정인을 쓰는 사람하고 편인을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신을 다 잘 한 10개 뭐 10개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인수, 그냥 재 이렇게 통틀어서 성격을 규정 지어버리면 사주 풀 때 다채롭지가 않아요. 예. 완전 다르고 성격이 똑같은 인수래도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되게 다른 삶을 살아요. 정인격과 편인격은 성격도 다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 월직 인수격입니다. 좀 길어서 이걸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인수격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정관입니다. 정관이에요. 아까 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정화가 투출하면 이 사람은 사실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장간에 정화가 없다고 치고 그냥 상신으로 봅시다. 이럴 때는. 자, 그러면은 인수용관 이런 격이 됩니다. 인수용관. 인수가 관을 쓴다. 정관을 쓴다.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요. 정관, 편관 다 얘기할 때도 있고 정관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관살이라고 하면 관은 정관이고 살은 편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관성 이러면은 두 개 다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관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인수용관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일간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이 관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일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제 일간이 강하면 이렇게 인수를 덜 생해서 이렇게 약하게 좀 누그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용관격은 일간의 강약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수용관격은 좀 드물어요. 제가 보면 인수격은 뭐 꽤 있는데 이렇게 정관이 있고 깨끗하게 있는 사주들이 많지 않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 정관은 이제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지금 상신 역할을 하고 있고 상신이 아니더라도 정관은 보호돼야 되거든요. 저걸 깨지면 안 돼요. 모든 사주에서. 관사론잡 빼고요. 관사론잡에서는 어쨌든 지금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거든요. 극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관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정관이 극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관은 보호되고 지켜줘야 되는 십신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인수격이 정관을 봤는데 식상도 봤다. 식신 상관도 봤다. 이러면은요, 합격입니다. 합격.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사주에나 항상 정관, 편관은 식신한테 진다고 그랬잖아요. 상관한테 져요. 예, 여기가 상관이면 얘는 더 깨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인수격인데 왕의 체면이 있죠. 인수의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식신을 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인데 저기 내 소중한 신하, 정관 신하를 극하는 걸 보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요런 인수격일 땐 조금 덜 극해요. 하나도 안 극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투출을 하면요, 천간에 이래도 인수 편인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투출을 하면 이 편인은 식신을 극합니다. 그래서 얘를 못 죽여요, 식신이. 이제 원래 왕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신들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할 때에는 그때는 왕이 나서서 일을 해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격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사주에 오행이 골고루 있다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인수용관은 성격 사주다. 일간 신왕 신약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러면 정관 말고
이제 편관이 칠살이 투출됐을 수 있죠. 예, 이렇게 요런 사주도 꽤 있죠. 인수 봉살, 인수 용살 뭐 이렇게 격을 앞에 두 자리는 격, 뒤에는 상신, 용신 상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제대로 얘기하려면 앞에 격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용살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수용살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인수용관보다 더 많고, 이거는 사주 구성이 잘 돼 있으면 되게 좋은데 조금 잘 안 되면은 인수용관보다 더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이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재성을 보거나 재운이 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대세운에서 이렇게 온다, 이러면은 힘들죠. 왜냐하면 재생살 하잖아요. 재생살은 몇몇 정말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양인격에서 뭐 살이 약한 경우라던가 뭐 재살태가 돼서 제자약살을 해야 되는 경우 빼고는 재생살은 다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인수가 재생살 돼서 엄청 커진 이 편관을 받을 수 있느냐, 왕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격이 돼요. 이때는 폐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까다로운 조건 또 뭐 있냐면, 이렇게 인수용살이 좋은 사주가 되려면, 격이 높으려면, 그러니까 귀격이 되려면요, 이 인수나 일간 중에 적어도 하나는 되게 약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되게 중요한 조건. 그게 아까 정관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인수용관은 일간이 뭐 강하던 말던, 인수가 강하던 말던 제가 알아서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없는데, 이 살을 쓰는 인수는 되게 그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 살은 인수를 엄청나게 생하거든요. 과하게 생해요. 예.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은 이 인수가 커지면서 일간을 또 생해야 되는데 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일간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강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이 일간이 강하면 인수가 약하든지, 인수가 강하면 일간이 약하든지, 그 경우에 인수용살격은 성격사주가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런 사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약하면 더 좋아요. 계속 생하니까. 계속 살인상생 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니까, 예, 둘 다 약하면 훨씬 더 발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봉살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했던 그 네 자리로 맞춰야 되죠. 인수봉식, 인수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은 식상이 투출한 경우예요. 자, 이렇게 인수용식, 인수봉식 아니면은 편인투식, 이렇게. 이게 편인이든 정인이든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용어로 편인투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관이라도 편인투식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는 되게 좋은 사주예요.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조건이 있어요. 얘도 조건이 항상 있죠. 이 경우는 이제 내가 일간이 지금 인성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일간이 세다고 봐요. 비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강한 일간에서 설기를 잘 시켜주는 게 식상이에요. 뭐든지 사주도 균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일간이 강하면 인수가 강하면 걔네를 좀 눌러줘야 되고 아니면 설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쵸? 식재간이 강하면 일간과 인성을 좀 이제 부하게 만들어야 되고 항상 시소처럼 그 저울처럼 균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격국도요 억부에서 보는 용신하고 한 60%가 겹쳐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억부든 격국이든 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인투식 사주는 좋다 일단. 근데 조건이 또 있죠.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편인투식이 성격 사주가 되려면은 일간과 인성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둘 다 강해야 돼요. 설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일간도 약하고 뭐 인수도 약하고 한데 계속 설기만 하면 극신약이란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조건은 편인투식이 성격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신일간과 인수가 신인 양왕해야 된다. 둘 다 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신인 양왕해야 설기를 잘한다. 빼어나다. 수려하다. 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그 십시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서로 서로 상관을 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옆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합을 하고 싶으면 합을 하고 이렇게 돼요. 붙어 있을수록. 그래서 원래는 인수가 식신을 극합니다. 원래 우리 그 십신의 관계에서 보면 인극식 하잖아요. 그쵸? 여기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식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식을 안 하는 그 유일한 격이 인수격일 때예요. 인수격. 인수격이라는 거는 인수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상신이잖아요. 내 신하? 그 뚱뚱한 나를 좀 날씬하게 해주는 아니면 배움의 지식이 많은 거를 뭐 나가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신한데 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인수격은 도식을 하지 않아요. 식신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멀리 있으면 훨씬 좋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이 편인투식이고 뭐 일간이 강해도 격이 다 고저가 다를 거잖아요. 둘이 똑같이 격이 높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가 되게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식은 안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격이 낮다는 거예요. 예. 식인 불에 식과 인도 장애하면 안 돼요.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잘 쓰려면. 네. 그래도 어쨌든 식신격이 아니라 인수격인 경우는 이 식신을 극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신하로 잘 부려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은 둘 다 강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수격은 2번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용살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